비가 내리는 장례식 날, 아버지의 관이 땅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 새엄마의 입가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미소가 지은의 가슴을 날카롭게 베었다. 이제 너희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새엄마의 속삭임이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퍼지자 지은은 언니 수아의 손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그 손길만이 무너져 내리는 세상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날부터 부산의 작은 항구 마을은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지은과 수아는 새엄마의 시선 아래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새엄마, 혜진은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로 결혼한 지 겨우 1년 만에 집안의 주인이 된 여자였다. 그녀의 눈은 항상 차갑고 입술은 날카로웠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건 빚뿐이야. 이제부터는 제대로 일해야 해. 혜진의 말은 매일 아침 식탁에서 쏟아졌다. 수아는 은행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세를 벌었고 지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학 입시에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아의 월급은 통째로 집안에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지은의 공부 시간은 청소와 요리에 빼앗겼다. 언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지은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속삭이듯 물었다. 수아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조금만 참아, 지은아. 내가 돈을 더 모으면 서울로 가자. 거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수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은행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지은은 그런 언니를 보며 가슴이 저렸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수아는 항상 지은의 보호자였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도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울 때도 수아가 곁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그 빈자리는 새엄마의 그림자로 채워졌다. 어느 가을 저녁, 혜진이 갑자기 선언했다. 너희들 이 집에서 나가. 사업이 망해서 집을 팔아야 해. 그 말은 번개처럼 떨어졌다. 수아는 즉시 항변했다. 엄마, 아버지의 유언장에 따르면 우리는 이 집의 공동 상속인이에요. 하지만 혜진은 웃었다. 유언장. 그건 내가 처리했어. 너희 몫은 없어. 그날 밤 수아는 변호사를 만나러 나갔고 지은은 방에서 울음을 삼켰다. 새벽에 돌아온 수아의 얼굴은 창백했다. 변호사가 말하길 혜진이 서류를 조작한 것 같아. 증거를 모아야 해. 하지만 그 증거는 이미 혜진의 손아귀에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 서류를 모두 통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학교 친구에게서 서울의 아르바이트 소식을 들었다. 지은아, 서울로 가서 일하면 돈이 잘 벌려. 나도 가볼까 해. 그 말은 지은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다. 수아에게 말하자 언니의 눈이 빛났다. 좋아, 준비하자. 다음 달에 가자. 그들은 몰래 짐을 쌌다. 지은의 가방에는 아버지의 시계와 몇 권 책이, 수아의 가방에는 저축 통장과 옷가지가 들어갔다. 혜진에게는 친구 집에 간다고 둘러댔다. 부산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은은 창밖 바다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빠, 미안해. 우리 없이 가버려서. 수아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는 이해할 거야? 우리는 살아야 해. 기차가 서울로 향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강의 바람,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할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그들은 종로의 오래된 여관에 머물렀다. 반갑은 수아의 마지막 월급으로 겨우 냈다. 언니, 여기서 어떻게 살아?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는 미소 지었다. 일단 일자리를 찾아. 내가 이력서 써줄게. 다음 날 수아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지은은 인근 대학의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들의 하루는 피곤했지만 자유로웠다. 새엄마의 그림자가 사라진 서울은 비록 낯설었지만 희망으로 물들어 보였다. 그러나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혜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너희들 어디 있어? 집을 팔아서 돈이 생겼어. 돌아와. 유수아는 전화를 끊었다. 무시해. 우리는 독립할 거야. 하지만 혜진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쫓았다. 어느 날 수아의 카페에 혜진이 나타났다. 수아야, 내가 여기 일하던데.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해. 혜진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수아는 단호히 말했다. 그 빚은 엄마 몫이에요? 우리는 새로 시작해요. 혜진은 웃으며 떠났지만 그 미소는 불길했다. 지은의 대학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문예학과에 입학했고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을 되찾았다. 그 중에서도 미나라는 여학생이 지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미나는 21살, 긴 생머리에 부드러운 미소, 미술과를 전공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지은아, 내 눈빛이 슬퍼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미나의 물음에 지은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새엄마 때문에 미나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겠다. 나랑 산책 갈래? 그 산책은 한강공원에서 시작되었다. 가을 낙엽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미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부모님과 안 맞아서 혼자 살아. 하지만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야. 수아는 지은의 변화를 눈치챘다. 지은아, 요즘 밝아졌네. 그 미나라는 애 때문인가? 지은은 얼굴을 붉혔다. 언니, 미나 언니는 그냥 친구야. 하지만 그 그냥은 점점 깊어졌다. 미나는 지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고 지은은 미나의 스케치북에 자신의 감정을 적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카페에서 미나가 말했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다. 나도. 미나 언니. 그들의 입술이 스치듯 닿았을 때 비소리가 세상을 가려주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새엄마의 그림자 아래서 위태로웠다. 혜진은 수아의 직장을 통해 그들의 주소를 알아냈다. 너희들 서울에서 뭐 하냐? 그 빚 갚아야지. 혜진은 수아에게 돈을 요구하며 지은의 학교까지 찾아왔다. 지은아, 대학. 그 돈은 누가 내? 아버지의 유산으로 살아야지. 지은은 미나의 품에서 울었다. 언니, 어떻게 해? 수아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싸워야 해. 변호사를 다시 찾아. 서울의 겨울이 깊어지며 그들의 투쟁은 시작되었다. 수아는 아버지의 옛 동료를 찾아 증거를 모았고 지은은 미나와 함께 강의록을 뒤지며 유언장의 단서를 찾았다. 미나는 지은의 곁을 지켰다. 너 혼자 아냐? 나도 있어. 그들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지만 혜진의 위협은 커져갔다. 어느 날 혜진이 미나의 학교에 나타나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은 사기꾼 집딸이야. 조심해. 미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왜? 난 지은을 믿어. 수아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옛 동료, 박 회장이라는 노신사가 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기로 했다. 내 아버지는 나한테 큰 은혜를 입혔어. 그 여자가 서류를 조작한 거라면 내가 증언할게. 박 회장의 사무실은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었다. 그곳에서 수아와 지은은 오래된 계약서를 뒤졌다. 여기 있어? 아버지의 서명 위조 흔적이 보이네. 지은의 손이 떨렸다. 이 증거가 있으면 혜진을 고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녀는 수아의 카페 주인을 찾아가 수아가 돈을 훔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주인은 수아를 해고했다. 미안해, 수아 씨. 가족 문제라니. 수아는 집으로 돌아와 무너졌다. 지은아, 어떻게 살아? 지은은 언니를 안고 울었다. 언니, 미나 언니가 도와줄게. 같이 일하자. 미나는 자신의 미술 스튜디오에서 수아에게 모델 일을 제안했다. 수아 누나, 포즈만 취하면 돼. 돈도 잘 줘.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미나의 스튜디오는 이태원 골목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었다. 벽에는 지은의 시와 미나의 그림이 어우러져 있었다. 수아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미나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다. 미나야, 너 지은이를 정말 아껴주네. 미나는 웃었다. 수아 누나, 지은이는 내 비디야. 그 말에 지은은 부끄러워하며 미나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수아의 보호 아래서 피어났다. 겨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서울 거리는 불빛으로 물들었다. 미나는 지은을 데리고 명동을 걸었다. 지은아, 산타처럼 선물 줄게. 그녀는 은 목걸이를 내밀었다. 이건 우리 약속이야. 이 지은은 목걸이를 걸며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하지만 그 행복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혜진이 다시 연락했다. 박 회장. 그 노인네가 날 고발하려 해? 조심해. 너희들. 혜진의 목소리는 독사 같았다. 수아는 법정 소송을 준비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해. 하지만 혜진이 반격할 거야 라고 말했다. 혜진의 반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그녀는 지은의 과거를 파헤쳐 학교에 지은이 도둑질하는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은 강의실에서 고립되었다. 지은아, 사실이야.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지은은 울며 미나에게 달려갔다. 언니, 나 어떡해. 미나는 지은을 안고 말했다. 믿어. 진실이 이길 거야. 소송 날이 다가왔다. 법정은 춥고 딱딱했다. 혜진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저 아이들은 아버지의 빚을 피해 도망쳤어요. 그녀의 눈물 연기는 완벽했다. 수아는 증언대에 섰다. 아버지의 유언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상속권이 있어요. 박 회장의 증언이 이어졌다. 혜진 씨가 서류를 조작했어요. 판사는 신문을 시작했다. 지은은 방청석에서 손을 모아 기도했다. 판결은 유리했다. 혜진 씨의 조작이 인정됩니다. 상속권은 수아와 지은에게 귀속됩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그녀는 법정을 나서며 수아를 노려보았다. 끝난 게 아니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포옹했다. 이겼어. 언니. 지은의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하지만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혜진은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나의 과거를 캐냈다. 미나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다퉈 집을 나간 적이 있었다. 혜진은 그 사실을 왜곡해 미나가 지은을 유혹한 사기꾼이라고 소문을 냈다. 미나의 스튜디오는 고객이 줄었고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나 때문에 미안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언니. 우리 함께 싸워. 수아는 미나를 위로했다. 미나야, 내가 아니면 지은이가 이렇게 웃지 않았을 거야. 세 사람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그들은 함께 제주도로 휴가를 떠났다. 제주의 바다는 푸르고 바람은 따뜻했다. 해변에서 미나는 지은에게 그림을 그려주었다. 이건 우리 추억이야. 수아는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애를 만났네, 지은아. 제주에서의 나날은 치유였다. 하지만 돌아온 서울에서 혜진의 최후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수아의 직장에 수아가 돈을 횡령했다고 신고했다. 수아는 또 해고되었다. 언니,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수아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끝내자. 혜진을 완전히 막아야 해. 혜진의 집착은 광기 어린 것이었다. 그녀는 수아의 휴대폰을 해킹해 위치를 추적했고 밤늦게 집 앞에 나타났다. 너희들, 내 인생을 망쳤어. 아버지의 돈은 내 거야.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미나가 문을 열고 나섰다. 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혜진은 웃었다. 경찰. 내가 먼저 신고할게. 너희들 불법 체류자처럼 만들어버릴 테니까. 그 사건 후 수아는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이에요. 도와주세요.
경찰은 혜진을 조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 혜진은 법정에서 그냥 딸을 찾으러 간 거요 라고 변명했다. 수아의 분노가 폭발했다. 딸. 당신은 우리를 버렸어요. 판사는 중재를 제안했다. 화해하세요. 가족이잖아요. 화해는 불가능했다. 지은은 미나와의 관계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들은 홍대의 작은 클럽에서 데이트를 했다. 음악 소리 속에서 미나가 속삭였다. 지은아, 사랑해. 지은의 입술이 미나의 목에 닿았다. 그 밤은 열정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아침에 깨어난 지은은 수아의 빈자리를 느꼈다. 수아는 새 직장을 찾느라 밤새워 이력서를 썼다. 수아의 고군분투는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언니, 내가 도울게. 대학 그만두고 일할게.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는 공부해. 그게 아버지의 꿈이었어. 아버지의 꿈. 지은이 작가가 되는 것. 지은은 책상에 앉아 글을 썼다. 그녀의 소설은 자매의 이야기, 상실과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미나는 그 원고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이건 명작이야. 출판하자. 출판사는 관심을 보였다. 신인 작가 데뷔작으로 좋겠어요. 하지만 혜진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섰다. 그녀는 출판사의 지은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에요. 내 삶을 훔친 거예요 라고 항의했다. 출판은 주저했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은은 무너졌다. 내 꿈도 빼앗기네. 미나는 지은을 제주로 데려갔다. 여기서 쉬자. 바람이 불면 괜찮아질 거야. 제주의 오름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미나 언니, 나 무서워. 미나가 지은을 끌어안았다. 나 있어? 영원히 그들의 키스는 바다소리와 어우러졌다. 사랑은 그들의 무기였다. 돌아온 후 수아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녀는 카페 대신 작은 서점을 열기로 했다. 아버지의 책사랑을 이어받자 지은과 미나가 도왔다. 서점은 마포의 오래된 건물에 자리 잡았다. 개업날 손님들이 모였다. 예쁜 서점인의 박 회장도 왔다. 수고했어, 수아야. 혜진은 서점 앞에서 기다렸다. 이게 내 복수야. 그녀의 눈은 미쳤다. 수아는 차분히 말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삶이에요. 혜진은 손에 든 칼을 휘둘렀다. 죽여버릴 거야. 미나가 지은을 밀치고 막아섰다. 하지 마세요. 칼이 미나의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경찰이 도착해 혜진을 체포했다. 폭행죄로 기소합니다. 병원에서 미나는 붕대를 감으며 웃었다. 괜찮아, 지은아. 이 상처는 우리 사랑의 증표야. 지은은 미나의 손을 잡고 울었다. 고마워, 언니. 서점은 더 번창했다. 수아의 미소가 돌아왔다. 이제 진짜 새삼이야. 하지만 혜진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수아는 편지를 찢었다. 늦었어. 지은의 소설은 결국 출판되었다. 바다의 속삭임. 자매와 사랑의 이야기. 서점에서 독서회가 열렸다. 미나가 그림을 그려 표지를 장식했다. 지은아, 내 꿈이 이루어졌어. 그날 밤 세 사람은 한강다리에서 불꽃놀이를 보았다. 영원히 함께. 재판이 끝나갈 무렵 혜진의 변호사가 새로운 증인을 불렀다. 아버지의 옛 비서 영호 씨였다. 혜진 씨는 조작한 게 아니에요. 수아 씨 아버지가 빚을 숨겼어요. 그 말은 법정을 발칵 뒤집었다. 수아는 증언대에서 떨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호의 서류는 아버지의 숨겨진 대출을 드러냈다. 사업이 어려워서요. 판사는 심리를 연장했다. 지은은 충격에 빠졌다. 아빠가. 왜? 미나는 지은을 안고 말했다. 아빠는 너희를 지키려 했어. 수아는 밤새 책상을 뒤졌다.
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어? 여기 봐. 일기에는 아버지의 고뇌가 적혀 있었다. 혜진을 사랑하지만 아이들을 지켜야 해. 빚은 내가 갚을게. 수아의 눈물이 일기에 떨어졌다. 아빠, 미안해. 그 증거로 수아는 반격했다. 아버지의 빚은 혜진과 공유해요. 그녀가 사업을 망쳤어요. 판사는 혜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조작과 사기 인정. 3년 실형. 혜진은 법정에서 무너졌다. 내 인생. 너희 탓이야. 그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승리 후 세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옛집이 있던 마을로. 바다 앞에서 지은은 미나에게 말했다. 여기서 시작됐어. 이제 끝나. 미나는 지은의 머리에 키스했다. 아니, 새 시작이야. 수아는 멀리서 바다를 보며 속삭였다. 아빠, 봤어. 우리는 강해졌어. 서울로 돌아온 후 서점은 커뮤니티가 되었다. LGBT 모임도 열렸다. 지은은 미나와 함께 워크숍을 열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참가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지은 씨의 수아는 그 광경을 보며 뿌듯해했다. 내 동생이 이렇게 컸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혜진의 동생, 민수가 나타났다. 누나가 감옥에 있어요. 도와주세요. 민수는 혜진의 피해자처럼 보였다. 누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어요. 수아는 동정심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를 해쳤어요. 민수는 서점을 도왔다. 청소와 재고 정리를. 그의 손길은 진심이었다. 지은과 미나의 사랑은 깊어졌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우리 둥지야, 미나가 말했다. 밤마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꿈을 꿨다. 미래에 결혼하자. 지은의 속삭임에 미나는 웃었다. 한국에서. 아직 멀었지만 약속할게. 수아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서점 손님, 유진이라는 여성이었다. 수아 씨 책 추천 부탁해요. 유진의 미소는 따뜻했다. 수아는 얼굴을 붉혔다. 이 책 어때요? 사랑 이야기예요.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도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유진의 고백에 수아는 손을 잡았다. 이해해요. 세 사람의 삶은 얽혔다. 유진이 모임에 왔고 미나는 그녀를 환영했다. 수아 누나 행복해 보이네. 하지만 혜진의 편지가 다시 왔다. 감옥에서. 민수가 너희를 속여. 조심해. 수아는 민수를 의심했다. 민수 씨, 사실이에요. 민수는 울었다. 누나가 시켰어요. 미안해요. 민수의 배신은 작았지만 아팠다. 그는 서점에서 물건을 훔치려 했지만 실패했다. 수아는 그를 용서했다. 가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거리에서 지은의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이 이야기는 내 언니와 사랑하는 사람 덕분이에요. 미소 짓는 지은의 눈에 수아와 미나가 보였다. 베스트셀러의 성공은 지은에게 명성을 가져왔다. TV 출연, 서점 사인회. 지은 씨, 모델 같은데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지은은 피곤했다. 언니, 나 이게 맞아. 수아가 웃었다. 내 재능이야. 즐겨. 미나는 지은의 매니저처럼 챙겼다. 오늘 인터뷰 끝나면 데이트하자. 데이트는 한강 요트였다. 밤하늘 아래 미나가 말했다. 지은아, 나랑 같이 살면 안 돼.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언니 집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이의 그들은 키스로 약속했다. 수아의 서점 아파트로 이사왔다. 언니, 혼자 괜찮아. 수아는 웃었다. 유진이가 있잖아. 유진과의 관계는 천천히 피어났다. 그들은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수아 씨, 나 레즈비언이에요.
괜찮아요. 유진의 고백에 수아는 놀랐다. 나도. 지은이처럼 느껴요. 그들은 손을 잡았다. 첫 키스는 비 오는 저녁이었다. 유진아, 사랑해. 혜진의 재심이 청구되었다. 새 증거가 있어요. 그녀의 변호사가 말했다. 증거는 아버지의 숨겨진 편지였다. 아이들을 혜진에게 맡겨. 그녀가 잘할 거야. 하지만 편지는 가짜였다. 수아의 변호사가 밝혀냈다. 필적 검사 결과 위조예요. 혜진의 재심은 기각되었다. 감옥에서 혜진은 변했다. 상담사를 통해 편지를 썼다. 수아야, 미안해. 내가 질투했어. 내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너희를 미워했어. 수아는 편지를 읽고 울었다. 언니, 용서할까? 지은은 말했다. 내 마음이야? 수아는 면회를 갔다. 철창 너머 혜진은 초췌했다. 수아야, 잘 지내? 수아의 눈물이 흘렀다. 네, 서점해요. 혜진은 미소 지었다. 좋아. 나도 나올게. 변할게. 그 만남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지은의 소설이 드라마화되었다. 주연은 누구로? PD가 물었다. 지은은 미나를 추천했다. 미나 언니가 완벽해. 미나는 모델 출신이라 연기를 시작했다. 지은아, 나 때문에. 지은은 웃었다. 내 미소가 필요해. 촬영장에서 미나는 빛났다. 컷. 완벽해. 감독의 칭찬에 지은은 박수 쳤다. 수아와 유진도 세트를 방문했다. 우리 가족이네. 유진이 말했다. 밤에 네 사람은 와인을 마셨다. 건강, 잔이 부딪혔다. 하지만 드라마 성공 속에 갈등이 싹텄다. 미나의 인기가 폭발했다. 펠레터, 스케줄. 지은아, 미안. 바빠. 미나의 연락이 뜸해졌다. 지은은 불안했다. 언니, 나 잊었어. 미나는 안아주었다. 아니야. 내가 제일이야. 수아와 유진도 문제였다. 유진의 전 여친이 나타났다. 유진아, 다시 만나자. 유진은 흔들렸다. 수아야, 수아는 아팠다. 솔직히 유진은 선택했다. 너야, 수아. 갈등은 가족 모임에서 터졌다. 우리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들어? 지은의 외침에 미나가 말했다. 세상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아.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함께 이겨내자. 여름이 왔다. 제주 여행.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이게 삶이야. 수아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드라마 방영이 시작되었다. 바다의 속삭임은 시청률 20%를 찍었다. 미나는 스타가 되었다. 미나 씨, 다음 작품은? 기자들이 물었다. 미나는 지은을 보며 말했다. 파트너와 함께 할 거예요. 그 말은 커밍아웃처럼 들렸다. 팬들은 술렁였다. 미나가 레즈비언. 소문이 퍼졌다. 미나의 에이전시가 압박했다. 이미지 관리해. 미나는 반항했다. 난 진짜야. 지은은 걱정했다. 언니, 나 때문에 미나는 키스했다. 너 때문에 강해졌어. 수아의 서점은 드라마 팬들로 북적였다. 지은 씨 책 사러 왔어요. 유진은 마케팅을 도왔다. 우리 브랜드 만들자. 그들은 온라인 서점을 시작했다. LGBT 도서 코너도 수아의 아이디어에 유진이 박수쳤다. 혜진이 출소했다. 감사합니다. 수아야. 그녀는 서점을 찾았다. 일할게요. 청소라도. 수아는 주저했다. 과거는 잊었어.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변했어요. 지은은 반대했다. 언니, 위험해. 하지만 수아는 받아들였다. 기회를 줘. 혜진의 손길은 서점을 밝혀주었다. 이 책 좋아요. 추천할게. 손님들이 늘었다. 하지만 지은은 불편했다. 혜진이 웃는 게 싫어. 미나가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 미나의 스캔들이 터졌다. 전 여배우와의 루머. 미나 씨, 진짜예요. 기자들이 쫓았다. 미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 파트너는 지은이에요. 사랑합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세상이 떠들썩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미나 지은 화이팅. 하지만 혐오도 왔다. 변태들이야. 지은의 학교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LGBT 퇴학. 지은은 강의실을 나오지 못했다. 수아가 달려왔다. 지은아, 집에 가자. 그날 밤, 네 사람은 모였다. 혜진도 불려왔다. 미안해, 지은아. 내 탓이야. 혜진의 눈물이 진심이었다. 지은은 안아주었다. 이제 가족이야. 미디어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용서의 기적 드라마 시청률이 치솟았다. 미나는 상을 받았다. 이 상은 지은이에게 무대에서 키스했다. 환호가 터졌다. 가을, 결혼 법안 논의가 시작되었다. 언니,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지은의 물음에 미나는 기다릴게라고 답했다. 서점은 체인으로 커졌다. 부산 지점도 열었다. 아빠 집 근처야. 수아의 미소가 빛났다. 결혼 법안이 통과되었다. 드디어 뉴스가 떴다. 지은과 미나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 우리 수아와 유진도 축하했다. 더블 웨딩 어때? 유진의 제안에 웃음이 터졌다. 혜진은 변했다. 그녀는 상담소를 도왔다.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 위해 수아는 뿌듯했다. 엄마, 고마워. 지은의 두 번째 소설이 나왔다. 서울의 비. 미나의 삶을 바탕으로. 출판 파티에서 미나가 읽었다. 이건 우리 이야기야. 손님들이 박수 쳤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이 있었다. 미나의 팬이 지은을 미워했다. 미나를 훔쳤어. 위협 편지. 경찰이 조사했다. 스토커예요. 미나는 지은을 보호했다. 집에 있어? 수아의 서점 체인이 성공하자 경쟁자가 나타났다. 대형 체인 서점이 압박했다. 작은 서점은 망할 거야. 수아는 싸웠다. 커뮤니티를 지켜. 유진이 임신을 원했다. 인공수정으로 아이 가질까? 수아는 놀랐다. 나랑 유진은 웃었다. 우리 가족으로. 지은과 미나는 결혼 준비를 했다. 제주 웨딩. 바다 앞에서 초대장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혜진도 초대했다. 올게요. 웨딩 날 제주의 바다가 빛났다. 지은의 드레스는 하얗고 미나의 턱시도는 검었다. 영원히 사랑해, 서야. 수아가 눈물 흘렸다. 내 동생. 파티에서 춤을 췄다. 혜진이 축하했다. 행복해, 지은아. 돌아온 후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미나의 건강이 나빠졌다. 피곤해. 그 검사 결과 스트레스성 불안. 쉬어야 해. 지은은 곁을 지켰다. 언니, 나 있어. 수아와 유진은 아이를 맞이했다. 아기 이름은 희망. 작은 생명이 태어났다. 지은은 글을 썼다. 가족의 이야기. 이게 우리의 새삼이야. 미나의 회복은 느렸다. 촬영 그만둘까? 미나의 물음에 지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라고 했다. 미나는 연극으로 돌아왔다. 작은 무대에서 지은이 극본을 썼다. 사랑의 그림자. 성공이었다. 수아의 서점은 위기를 넘겼다. 지역 서점 연합을 만들었다. 함께 싸워. 혜진이 도왔다. 나도 멤버예요. 유진의 아이, 하린이가 자랐다. 엄마, 하린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수아는 행복했다. 가족이 커졌네. 지은과 미나는 여행을 다녔다. 유럽, 아시아.
세계가 우리를 받아들여 파리에서 키스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혜진의 소식. 암이에요. 수아는 충격받았다. 엄마 병원에서 혜진은 말했다. 미안해. 이제 후회 없어. 그들은 혜진을 돌봤다. 엄마, 쉬세요. 혜진의 마지막 말, 사랑했어. 아이들아, 그녀는 평화롭게 떠났다. 장례 후, 수아는 울었다. 용서했어. 지은은 안아주었다. 이제 자유야. 새로운 봄, 서점에 꽃이 피었다. 하린이가 책을 읽었다. 이야기 좋아? 지은의 소설 시리즈가 완결되었다. 새 삶의 여정. 팬들이 모였다. 영감 줬어요. 미나는 임신을 시도했다. 우리 아이 성공했다. 아기 올 거야. 삶은 계속되었다. 사랑과 상실, 용서 속에. 미나의 임신 소식에 모두 기뻐했다. 누나가 엄마, 지은의 미소. 수아는 아기를 위해 방을 꾸몄다. 분홍색 좋아? 혜진의 유산이 왔다. 서점에서 수아는 장학금을 만들었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 지은은 강사가 되었다. 글쓰기 워크숍 학생들이 모였다. 선생님, 사랑 어떻게 써요? 지은은 미나를 보며 말했다. 느껴. 미나의 출산날 힘들어. 지은이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 아기, 소연이 태어났다. 예뻐. 눈물이 흘렀다. 하린이와 소연이가 놀았다. 사촌, 가족의 웃음소리. 수아와 유진은 결혼했다. 늦었지만 웨딩은 서점에서. 책 속 사랑처럼. 지은의 책이 영화화되었다. 미나 주연. 그래, 촬영은 제주에서. 추억이야.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이 컸다. 엄마들 사랑해. 그 말에 가슴이 벅찼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다. 우리는 이겼어. 수아의 말. 아이들이 자란 후 지은과 미나는 여행을 떠났다. 둘만의 시간 위에 소연과 하린이는 수아와 유진과 재밌게 놀아. 부산 바다 앞. 여기서 시작됐어. 지은의 속삭임. 미나는 안아주었다. 영원히 끝나지 않아. 서울로 돌아와 서점은 박물관처럼 되었다. 역사야. 손님들이 추억을 나눴다. 지은의 마지막 책, 영원한 속삭임. 이게 우리 이야기 끝. 가족 모임. 사랑에 잔이 부딪혔다. 삶은 계속 사랑으로 가득.